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년 전반기엔 보합세, 이후엔 약간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은 미국발 금리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시작됐죠. 이례적으로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는 매매 가격은 금리 때문에 하락하기 시작했고, 임차 시장을 보면 원래는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아져서 월세가 오히려 전세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시장에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세팅을 하는 사람들보단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에 임차인들이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월세 매물과 경쟁해야 하는 전세 매물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한마디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수요가 상승하고 금리 영향을 받는 전세와 매매가는 동반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면서 전월세 매매, 시세 모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이 하락 분위기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일단 서울 주요 단지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인데요. 33평 기준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층 제외하고 17억 선에 거래되던 물건들이 올 2월엔 17억 9천만 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최근 거래가를 보면 1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헬리오시티 쪽 중개사님과 통화해본 결과 역시 분위기가 과거 하락하던 때와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만 가격 반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얼마 전이었죠. 정부에서 2월 7일에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부동산 시장에 꽤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해당된 지역의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 반등이 일어난 거죠. 실제 뉴스 기사와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노원구, 일산 동구 등 투자자가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저가 매수자들이 특정 지역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단순히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때문에 투자자가 몰려서 가격 반등이 일어난 걸까요? 제 생각은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고금리 시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1월 말부터 시작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건데요. DSR을 보지 않으면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시중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이죠.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특례 보금자리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돈잔치, 약탈적 영업 등을 질타하며 공정위에선 은행들의 대출금리, 수수료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들도 앞다퉈서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매수 심리와 금리가 주요 변수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요 포인트인 금리 먼저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2월 23일 기준 3.5%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금리를 0.25% 올린 3.75%라고 가정한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남권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는 금리 보합세로 인한 전세가와 금리의 격차가 얼마나 날 것이냐인데요. 현재 임차인들은 월세 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하지만 금리가 보합세를 보인다면 월세 만기 후에 금리를 비교해보며 전세나 매매로 돌아설 거예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온다면 전세나 매매로 돌아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겠죠. 그럼 요즘 문제인 미분양 시장은 어떨까요?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도권 및 주요 지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분양은 해결될 거고, 이외 지역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분양 일정이 취소될 여지도 충분히 있죠.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가만두진 않을 거예요. 건설업은 우리나라에서 GDP의 15%를 차지하고 건설업과 연계된 200만 명의 일자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향후 건설업 경기가 어떨진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업계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해보면 첫 번째, 현재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하는 게 맞아 보인다. 두 번째, 금리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세 번째, 주요 지역의 미분양은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 신축 수요 이런 걸 봐서죠. 네 번째,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연준 발표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은 올해 상반기엔 보합세, 하반기엔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상승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